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공격받을 줄 알아요. 아는데 11살이 됐습니다. 이제 12살, 13살 말씀드릴 거예요. 한 대 묶어놨죠. 12살, 13살이 되면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연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이 있지만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아쉽지만 12살, 13살 되면 결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예인 하면 왜 그러면 아이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기자보다도. 아이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살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 되면 이제 슬슬 메인 기획사 돌아다니셔야 돼요. 메인 기획사 돌아다니시면서 연습생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FM의 길이에요. 이게 FM의 길. 이게 FM의 길이에요. 제가 그 이제 13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FM의 길을 걸어야지 제대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대로 실패를 맛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12살, 13살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실패해야 됩니다. 성공을 얘기하는데 실패 먼저 까유는 얘기하시네요. 네.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야 돼요. 12살, 13살 때는. 실패가 그냥 생활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면서. 이거를 누가 해줘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해줄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 느끼지 않게 해라. 실패를 실패로 느끼지 않게.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네. 여러 오디션, 여러 기회에 도전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수능 공부할 때 뭐 하죠? 오답 노트라는 걸 하죠.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오답 노트 엄청 많이 했어요. 틀린 문제만 보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어차피 맞은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또 맞거든요. 근데 틀린 거는 내가 지금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또 틀려요. 네. 그게 오답 노트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오디션을 가고 어디를 갔어. 근데 자꾸 내가 수상이 안 되고 실패를 해.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디션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이게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때부터 파악하면서 개발시켜야 나가야 돼요. 발전하는 단계죠. 훨씬 더 발전하는 단계예요. 대신에 꾸준히 그 11살 때 세팅했던 그 분야를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기회들도 이제 막 찾아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 다른 기회도 충분히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살, 12살, 13살 때는 이제 미래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13살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저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부터 수능 때까지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퀴즈 모델이나 연예인, 이제 그때는 이제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어 있겠죠? 연예인을 안 한다고 치면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걸 배우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6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3살까지 온갖 것을 다 경험해보고 퀴즈 모델에 관련된 모든 걸 경험해보고 흥미가 얼마나 있나 없나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계속 채쳐져가지고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지만 12살, 13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사실은 이렇게 캐스팅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많지 않아요. 광고도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드라마나 영화도 사실은 아역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밖에 안 되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되 실패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이가 12살부터 13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경험을 해보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시기가 오는 거죠. 14살이. 예.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아쉽지 않게 12살부터 13살까지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게 해주셔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12살부터 13살까지는 공부도 좀 시키세요. 제발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판타지의 허상에 빠져 있는 거는 전 너무너무나 싫어요. 네. 그건 너무너무나 싫어요.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러면 다른 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가 이제 당장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더하기 빼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기억 니은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A, B, C, D부터는 할 수 없잖아요. 12살, 13살 때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바빠지겠죠. 그러면서 저는 12살, 13살 때 우리 친구들이 실은 조금 아쉽지만 좀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길 원합니다. 네. 그보다 더 심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보다 100배, 1000배의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12살, 13살 때는 묻어난 노력과 묻어난 참여와 묻어난 실패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꿈을 세팅하는 시간이 12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나이대별로 쭉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 편으로 쪼개져서 방송에 나가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과 노력과 이런 부분에서 집중했지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시면서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거기서 멈춰주기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13살 이후부터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사실은 퀴즈 패션쇼와 퀴즈놀이입니다. 까요 대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공격받을 줄 알아요. 아는데 경험상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화려한 무대에 서보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한두 번 해보시는 건 박수 쳐드려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담력도 좋아지고 패션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아요. 그런 화려한 조명빛에서 우리 아이가 예뻐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그거 기록으로 남기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제발요. 패션 모델은 하늘에서 내렸어요. 까요 대표 패션 모델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얼굴 이렇게 크고 키 짜리몽땅해갖고 어떻게 패션 모델 합니까? 우리 아이들 키 얼마나 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한두 번 하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열심히 연기도 배웠어요. 그래서 11살, 12살 때 경쟁력을 갖췄어요. 근데 패션쇼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런웨이만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봐주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거에 만족하신 거죠. 근데 12살 됐는데 또래 애들보다 작으면요. 13살 됐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작아지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메인 무대에 못 써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 해보는 거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돈 좀 들면 어때요? 예. 내 아이가 그런 화려한 무대에 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퀴즈 모델의 핵심은 패션쇼가 아니에요. 그 퀴즈 패션쇼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퀴즈 패션쇼 이렇게 많이 한지. 예.
그래서 키즈 패션쇼는 메인으로 두지 말아라. 하면 좋아요. 하면 뭐 담력도 좋아지고 하는데 메인으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키즈돌, 키즈돌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안타깝지만 메인 큰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굴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안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이미지가 팔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 그러면 그 예전에 키즈돌 활동했던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키즈돌 하는 친구들이 메인으로 가서 연습생이 되었다. 홍보적인 얘기 정도로만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 친구들이 정식으로 데뷔했다? 모르죠.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뉴페이스의 그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더 커지면 제가 좀 더 공격을 받아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4살부터 13살까지 쭉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안 작가님이 매력적으로 편집을 좀 잘해 주시고요. 되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거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까유 대표한테 직접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던 아니면 뭐 저랑 아주 친한 보호자님들께는 제가 대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까유 대표가 드디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했고요. 아직까지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제가 만나야 될 상황들이 생기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좀 빨리 신청해서 맞게 됐고요. 잔여 백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드리도록 더 노력하는 까유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진짜 냉정한 얘기도 많이 해서 불편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주시고요. 까유 대표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다음에 만날까요? 안녕.